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오늘은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급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정오에 접어들면서 낙폭이 점점 확대됐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지금은 조금은 올라왔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4,500억 원가량 순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또 1,800억 원, 2,600억 원가량 매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까지 매수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1,400억 원가량 매도를 하면서 지금은 또 2.8%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랙 먼데이인 줄 알았는데 블랙 위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시장의 흐름 자체가 좀 좋지 않습니다. 기관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떠한 이유냐면 우리나라 시장 혹은 우리나라 시장이 어떠한 종목을 살 때 이 종목을 왜 사느냐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시장은 긍정적인 뉴스는 그렇게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악재 뉴스는 굉장히 작은 악재 뉴스라도 너무 확대 해석하는 그야말로 지금 투심이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다 보니까 여전히 또 반대 매매에 대한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만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은 지금 강하게 매수를 하기보다는 여전히 포트를 좀 비워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분위기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트리거가 조금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시장 분위기를 보시면서 리스크 관리할 때는 저는 아니다. 네, 이미 이제 지났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럼 다음 스텝. 지금 수급이 이런데 수급이 돌아왔을 때 과연 어떠한 종목에 우리가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 특히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몰린 종목에 저는 집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수급파이터 시간에 오늘 종목들을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할 때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살펴본 뒤 그 뒤에 대응 전략을 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카카오뱅크에 또 이렇게 외국인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금호 HD 자사주를 취득하면서 외국인과 기관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봇 관련주 휴림로봇과 현대제철 그리고 롯데관광개발에도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HMM과 일진홀딩스가 만났습니다. 이걸 팀장님이 매각 섹터라고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대우조선해양과 또 롯데케미칼이 일진홀딩스 또 일진머티리얼즈를 인수를 하면서 이 두 종목들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HMM까지 민영화의 속도를 내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시장은요 계속해서 이유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종목에 투자할 만한 이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이유가 너무나 없다 보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대우조선해양을 빌미로 HMM이라든지 일진홀딩스와 같은 이러한 뉴스, 그러니까 즉 매각 이슈에 좀 시장이 반응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뉴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리 설설설이라고 하더라도 HMM, 일진홀딩스 사실 이제 시장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아웃퍼폼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럼 단기적으로 저 종목분들 한번 트레이딩 해봐도 괜찮을까? 아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호기심이 들 수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HMM, 일진홀딩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각 이슈 더비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HMM을 꼽아주셨습니다. 정부도 또 민영화를 공식화했는데 또 매단위 또 조단위에 매분기 조단위에 또 매출을 내고 있잖아요. HMM도 또 이렇게 대우조선해양과 더불어서 앞으로 나아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또 롯데케미칼과 일진머티리얼즈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함께 좀 어우러서 이야기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일단 HMM 같은 경우에는
하루빨리 이제 민영화를 통해서 이 경쟁력을 좀 가져가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바라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추진 이슈로 이제 HMM까지 민영화를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현재 기간에 HMM의 실적이 안 좋았다면 시장에서 부각받을 리 없겠죠. 그런데 HMM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올해까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왔어요. 물론 최근 들어 보면 해상운임지수가 과거 뭐 1년 전, 뭐 6개월 전보다는 많이 밀려 내려온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좋은 실적을 내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한번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용선료, 뭐 항만 사용료 이러한 것들이 좀 많이 올라가서 효율성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은 감익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탄탄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HMM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좀 보자라기보다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지금 많이 생겼어요. 네. HMM뿐만이 아니고 다수의 종목군들이.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는 이러한 이슈, 뉴스와 함께 이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더 빠르고 더 탄력성 있게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HMM을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일진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다른 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일진 머티리얼즈를 이제 산다라는 이야기인데 롯데케미칼 입장에서는 당연히 단기적으로 큰 돈을 지금 들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내려가는 지금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면 팔리는 쪽 입장에서는 당연히 굉장히 뭐 단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긴 하나 일진 머티리얼즈가 사실은요 성장성으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성장성 높은 상황이에요. 네. 그럼 지금 팔아버리면 추후에 벌어들일 수 있는 돈 다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롯데케미칼 혹은 일진그룹 이것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매각 이슈라는 것을 모두 지우고 기업 본업의 성과, 즉 실적과 성장성을 놓고 봤을 때는 HMM이 조금 더 탄력성 있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이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를 하면서 동박 사업은 확대해 나아가겠지만 네. 또 HMM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사실 이제 지금은요 투심, 즉 기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세 싸움에서 이제 매수로 계속해서 올라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더 밀릴 거냐 이제 이것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HMM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언제 사야하면 괜찮을까요? 저 샀는데 이거 언제 올라올까요? 그런 고민이 많았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 어제도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지수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텼고 오늘도 마찬가지다라는 것. 그러면 저는 오늘 종가에 공략을 하셔가지고요. 단기적으로 25,000원까지의 시세를 한번 우리가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단기적으로 접근한 만큼 손절가는 17,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셔야 된다라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 또 매각 이슈 더비 중에서는 HMM을 승자로 골라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7,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라운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이번에는 삼성 SDI와 LG 이노텍이 만났습니다. 대형주 또 과대 낙폭주인데 네. LG 이노텍이 애플 관련주 또 아이폰 관련주로 굉장히 부상을 했었는데 그렇죠. 나흘간 20%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네. 삼성 SDI도 또 기관이 많이 또 주목을 했었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봐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두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잘 가던 종목, 잘 가던 섹터가 지금 어찌되었든 지수의 영향 때문에 한번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두 종목 혹은 두 섹터 중에 누가 먼저 일어나서 다시 앞으로 달릴 것이냐 그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삼성 SDI, LG 이노텍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두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삼성 SDI를 꼽아주셨습니다. 3분기에도 그래도 실적은 탄탄할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졌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시장이 너무 하방 압력을 넣고 있기 때문인 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삼성 SDI 그리고 LG 이노텍 아마 모르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기업 모두 좋은 기업이냐 아니냐라고
판단을 했을 때 당연히 좋은 기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산업을 제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두 기업. 그런데 이제 현재 당장 처한 상황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 사실 LG이노텍이 어제 오늘 지수의 하락의 분위기를 좀 조장했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뭐 모바일 카메라 모듈의 매출 비중이 앞으로 더 뭐 그 회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네. 사업부는 아니지만 지금 당장 매출을 낼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아이폰 14가 생각보다 저조한 또 흥행고를 올릴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문제는 LG이노텍만 타격을 준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이슈가 경기 침체로도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지금 투심이 계속해서 번져나가면서 좋지 못한 모습을 좀 보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도 꺾였고 그리고 삼성 SDI와 같은 기업들도 이제 주가의 낙폭이 굉장히 컸는데 일단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이슈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회복할 때 회복하더라도 그러한 불확실성들이 다 털어져 나갈 때까지 시간이 저는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LG이노텍이 회복을 못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회복할 수 있고 회복할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까지 가는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대낙폭주로 이제 담으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삼성 SDI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지금은 뭐 삼성 SDI를 말씀드리지만 뭐 지난번에 네이버 뭐 이러한 종목군들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 살만한 종목군들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들 종목들 중에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저는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삼성 SDI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보면 중국 최대 리튬 채굴 가공 업체의 지분을 매각을 했습니다. 이 지분 매각은 아마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의 IRA 법에 이제 조금 더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 그리고 이제 이 지분 매각을 통해서 굉장히 큰 시세 차익을 좀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가져가 볼 수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 SDI가 가드 납폭주 중에서도 굉장히 또 매력도가 높은 그러한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이노텍은 또 아이폰 14가 중국에서 수요가 부진하다라는 안 좋은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또 아이폰 프로의 가격이 높아서 네. 매출액은 또 좋아서 수혜의 기대감도 있을 것이다라는 좋은 뉴스까지 같이 있는데 아무래도 주가는 조금 더 오르기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일 것 맞아요. 같아서 삼성 SDI를 꼽아주셨습니다. 삼성 SDI의 목표가, 손절가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네, 일단 뭐 시장의 하락이 여기서 멈추게 된다면 당장 내일부터 반등세가 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계속 리스크 관리 차원의 대응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54만 원에서 56만 원 매수 밴드 안에서 저는 분할 매수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뭐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뭐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자라는 것은 아니고 단기적인 단발성적인 트레이딩을 하자라는 전략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손절선은 53만 원 굉장히 좀 짧게 한번 잡아드려 봤고요. 목표가는 60만 원을 한번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삼성 SDI를 꼽아주셨습니다. 손절가는 53만 원, 목표가는 60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장에서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만한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픽 종목은 올릭스를 꼽아주셨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가 오늘 또 장 초반에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올릭스 역시 또 신약의 기술 수출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지 한번 알아볼게요. 뭐 모멘텀이라고 좀 거창하게 말하기보다 지금 이제 시장은 돈을 어디에다 투자해야 될지 굉장히 또 고민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 특히나 지금 앞서 수급 화면을 보시면 개인만 들어옵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변동성을 노려서 가장 선호하시는 섹터를 한번 고려를 해봤을 때 제약바이오가 당연히 후보군에 좀 오를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뭐 대규모 뭐 기술 이전도 한번 시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황반변성 치료제가 임상 1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제약바이오에서는 임상 1상, 2상, 3상이 있잖아요. 네. 3상이 되어야지만 시장에서 좀 크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3상까지 진행이 된 것보다는 1상이 진행된 파이프라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은 갈 곳이 없어서 지금 갈 만한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이 대규모 기술 이전도 한 이력도 있는 만큼 저는 기술적으로는 크게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이 많아서요. 올릭스 단기적인 매매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릭스 단기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뭐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늘 종가에 저는 공략을 하시는 분들은 목표가 35,000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밀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1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었을 땐 그땐 손절하자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팀장님의 픽 종목은 올릭스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15,000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